안녕하십니까. 박광원TV 시청자 여러분, 박광원의 3분 팩트체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가정과 기업, 모든 삶의 현장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국민들께 존경과 감사 그리고 죄송한 마음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지원 대책을 통해서 크고 작은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외신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부에서 세계보건기구와 해외 주요 나라들이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우리 정부의 의료 시스템은 후진국 수준이다 라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비난을 가공해서 정보를 흠집내고 허위 조작 정보를 생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인데다 코로나19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우리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의료진은 두려워하지 않고 또 피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확진자가 는다는 것은 확진자를 가장 빨리 찾아낸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나라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CNN 앵커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에게 미국은 왜 한국보다 검사가 뒤지냐면서 따지듯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펜스 부통령은 좋은 질문이라면서 미국도 이제 진단 키트를 저녁에 전달했다면서 진땀을 뺐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는 그 어떤 나라보다 뛰어납니다. 확진자 수 증가 그 이면에는 세계 최고의 진단 검사 능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 총계는 29일, 그러니까 지난달 29일 기준이죠. 한국이 9만 4천 명, 일본은 2,300명, 미국은 470명입니다. 같은 기간 인구 대비 검사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550명의 한 명꼴로 검사를 했고 일본은 5만 4천 명의 한 명꼴로 검사를 했고 미국은 70만 명의 한 명꼴로 검사를 했는데요. 한국은 일본보다 100배, 미국보다 무려 1300배 가까이 높은 비율로 검사를 한 겁니다. 검사 대비 양성 확진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3.3%, 일본은 9.8%, 미국은 4.7%입니다.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하거나 중국 방문 또는 확진자 접촉 뒤에 증상이 나타나는 의심 환자일 경우 정부에서 모든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자비로 원해서 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16만 원 정도를 부담합니다. 확진 판정이 날 경우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다시 지원합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3,5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00만 원이 넘습니다.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의 검사 비용은 1,000달러에서 1,700달러, 그러니까 12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워싱턴의 한 의료 전문가의 평가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슈피겔 온라인은 코로나19 한국의 전략은 단호한 투명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신천지 신도 등을 포함해서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진단 검사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환자들에게 대단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철저한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런 접근 방식은 전 세계의 의료진들에게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콧 거틀리브 미국 식품의약국 전 국장은 한국은 상당한 진단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에릭 페이글딩 하버드대 공중보건대 박사는 한국 의료당국의 성실성과 투명성을 진정으로 존경한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미국 ABC 뉴스는 한국이 미국보다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에서 전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진단 속도와 범위 면에서 한국의 진단 능력은 매우 인상적이며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도 보여주지 못한 상당한 실험실 역량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등 한국 특유의 검역 방식에 놀라워하는 외신 기자들도 있었는데요. 영국의 BBC 특파원인 로라 비커 기자는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방식에 대해서 현명한 아이디어를 빠르게 적용했다면서 칭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위기에서 한국 도시는 중국과 달리 개방적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해서 위기를 벗어날 경우 세계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도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면서 감염을 막을 수 있다면 바이러스가 퍼지는 중에도 시민들은 자유를 누리게 하는 민주사회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호주 보건당국은 이란과 중국에 대해 입국 금지를 진행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을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핵심 이유에 대해 한국의 진전된 의료 시스템과 정보의 투명성을 꼽았습니다. 이렇게 해외 언론에서는 우리 정부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와 언론의 긍정적 평가를 받는 이면에는 우리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방역 관계자,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이 있습니다. 모든 분께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물론 검사 역량이 높다고 해서 당장 코로나19가 극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정부의 역량을 믿고 방역진과 의료진을 믿고 함께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에 부탁드립니다. 대혼란, 무질서, 공포, 재앙, 유령도시, 혼돈 등의 표현을 헤드라인으로 정하기 전에 이것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국민들에게 얼마나 어두운 영향을 미칠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1, 2주를 중대한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방역진과 의료진에게 위로와 격려, 응원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최선을 다하고 또 협력한다면 충분히 이 위기를 넘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모두가 따뜻합니다. 함께하면 모두가 이깁니다. 박광훈의 3분 팩트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